네, 월요일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은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지 이번 주에 산재한 이벤트를 앞두고 두 분의 시각 여쭤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월요일 한산하게 출발을 합니다. 지금 10조 원 안 되는 규모가 양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총선이 있고요. 내부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CPI 경계감이 짙습니다. 코스닥이 크게 밀리면서 지난 주간으로도 3% 빠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저점을 낮추는 모습. 현재는 61선, 121선 좀 계속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수는 괜찮았는데 계속 경계감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거래일이 좀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매물 출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시점에서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런 총선이라든가 주요 이벤트가 있으면 뭐 북한에서 또 이제 무력 도발을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좀 나올 수 있죠. 공교롭게도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15일이 또 태양절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 예술단도 지금 북한에 많이 지금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까지 좀 본다면은 좀 단기적인 변동을 좀 각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 심취하셔서 이번 주 장이 뭐 폭락장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너무 오버한 행동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점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미 예상될 방향은 거의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순환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첫 시작을 알리는 지난주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의 집중 부담이 좀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대비해야 되고 당연히 어닝 쇼크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4%가량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호한 1.5% 내외로 좀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번 주장에서 거래도 좀 일부 제한적이야 또 매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져.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이 만약에 뭐 20% 이상이 있으시다. 네네.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정 장세를 좀 활용한 단기적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요약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총선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혹은 뭐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좀 이렇게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서의 전기차 성장세는 굉장히 탄력이 좋고 기대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어떤 캐즘 현상이라고 하죠. 얼리 어댑터에서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기 직전에 일시적인 소외 정체,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의 정체 부분에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좀 일부 조정이 나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왜 오르냐? 일단 금리 동결이 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대 마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편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홍콩 리에스 사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율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상에 대한 문턱이 1분기 내에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은 충분하게 관망을 하시면서 이번 주간의 분위기를 잡는 데는 나쁘지는 않은 주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벤트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이슈가 많은데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좀 차분하게 대응하자.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을 대변했던 섹터들의 움직임 안에서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 차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신저가 실적 소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장중에 밑꼬리가 좀 달렸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밀렸는데 액면 분할 앞두고 에코프로는 낙폭 줄이고요. BM은 오후장 2시 반경에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엔 엔캠이더니 오후에는 밀렸던 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테슬라 중심으로 부정적인 전망은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조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단순히 지금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LG엔솔이 이렇게 나왔고 하반기 때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이제 확인해야 될 과정이 있죠. 하반기 때 확인하는 과정에 공매도 재개랑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6월 말에까지만 공매도가 있고 공매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이제 금감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이 해외에서 밝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개가 된다면 일단 수급상 일단 단기간에는 조금 우리가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적 확인과 맞물리면서 과연 어떻게 요동칠지가 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다 이제 밑꼬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만 밑꼬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에코프로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도 이제 고민해 보니까 에코프로는 내일부터 거래 정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밀렸다 싶어서 조금 땡기니까 오늘 사서 내일 모레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 일단 수급상 단기간 F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이걸 하려면 에코프로 대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2, 3일 있다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수급상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에코프로 대장주를 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어쨌든 2차 전지는 지금 오늘 또 에코프로가 미국 공장에 대해서 한 해 더 연기된다. 증설하는 걸 연기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뭐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것은 일단 1년을 연기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생산이 또 1년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이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언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략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1,000억이 일단 지금 단기간에 보유를 함으로써 자금 사정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호학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네요. 일단 전반적인 그 메커니즘은 일단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차를 사기로 했는데 1년 뒤에 산다. 그럼 지금 당장 차가 필요 없든지 차가 뭐 하든지 이런 거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너무 서둘러서 이것을 바닥이다라고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주변을 좀 살펴봐야 될 여건들이 너무 좀 많다. 그래서 보여 계신 분들은 머리가 복잡하시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다소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살짝 올라왔을 때도 여전히 좀 기술적인 반등만 잘 활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펀더멘털적으로도 호황제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바닥이라고 확신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시간에서 좀 올랐잖아요.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하면서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국내 종목들 안에서 보면 자율주행,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대 오토웨번 지금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주도 다시 또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8월 달에 로보택시를 발표한다라는 거죠. 예. 로보택시를 발표한 8월, 거와 로보택시를 양산해서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네.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하고 지금도 조금 보니까 뭐 소변에서 뭐 인체에 대한 것들을 개발했다고 한 대학팀에서 지금 결과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상용화된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자율주행 택시, 뭐 로보택시가 이제 자율주행 택시와 거의 비슷한 걸 텐데 택시회사 세 군데다가 했다가 한 군데는 철수해버리고 한 군데는 좀 멈추고 한 군데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해서 여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많은 것들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에는 조금 저는 이제 테마화 관점으로 네.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네. 단지 이제 우리나라 현대 오토웨버 제가 아침에 개장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대기아차의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는 인베디드 컴퓨터를 만드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걸 자율주행으로 보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테마 중에서 그래도 물려도 괜찮을 거 정도라면 네. 오히려 현대 오토웨버 정도를 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율주행 뭐 하려면 국내와 연관되는 건 현대 오토웨버고 우리가 우주항공 쪽으로 가면 뭘 해봐야 되죠? 하나 시스템을 봐야 되잖아요. 이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힌트가 또 다른 쪽에서 나왔네요. 현대 오토웨버 쪽으로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호평이 나온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 그 안에서 이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출발해서 엔캐문자 상승이었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오전에도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더니 오후장에 셀트리온 그룹, HLB 그룹 중심으로 시세 분출이 상당했습니다. HLB 테라피
테라퓨틱스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대량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고점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이 진펜트라 미국 PBM 등재 소식 전해지면서 시세 분출 강했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코스닥 흔들리는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4월에도 좋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날 한번 제가 발표드렸던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HLB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결자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아마 그때 자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도 참전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제 신주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돈 빌려주고 신주권 받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BW 투자자들한테서 마찬가지로 내 지분을 다 내어주게 된다. 이런 양들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HLB가 사실 2주 동안 좀 조정받은 폭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그동안 국민 바이오주로 뜨는 3대 종목으로 뭐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모두 다 기대가 된다 이게 나왔는데 일단 알테오젠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27일 날에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정혜신 씨가 이제 3,164억 원 블록딜을 지금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박순재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물량 내놓는 거 아니야. 오버행 이슈가 잠깐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주가가 좀 최근 조정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박순재 대표는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뭐 매물 내놓을 생각이 없었고 이거는 순수하게 전 부대표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대표가 누굽니까? 본인 와이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그냥 눈 가리기 아웅식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매물들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죠. 미국 아마케에서 리보세라니 간암 병용 치료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효과가 높다. 지금 18명 중에서 3명은 이미 확실한 어떤 성과들이 나왔었고 나머지 15명도 지금 병용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하니까 기대감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오늘 상대적으로 HLB도 좀 좋은 탄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갖고 있는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물이 나온다면 암학회 이후에 매물이 나온 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입장에서 한 10만 원까지는 HLB가 지금 돌파하는 여부는 재탈환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사실 이제 5월,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만 잡고 바이오를 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술력 자체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평가한다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천당 제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리아가 지금 이제 계속 호재가 나오고 뭐 그동안에 LG화학으로부터 이제 뭐 특허권 관련해서 특허 회피 굉장히 많이 해오다 보니까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루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휩싸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바이오주들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악재 중 하나가 이 악성 루머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일리아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특허 받게 된다 이제 얘기되는 것도 이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거짓말이더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심지어 이 주가가 좀 상승한 당시에 대표 주주가 지금 이제 지분을 매각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기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좀 단기간에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바이오주를 좀 본다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바이오주를 본다 하시더라도 일단 당연히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1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지분을 더 넣겠다 뭐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비중을 좀 확대하겠다? 이건 좀 어렵더라도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을 좀 한 번 더 보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고 싶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 바이오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었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CMO 쪽도 한번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지금 고점 돌파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혹시 코스닥 안에 과대 낙폭인 지수의 움직임 안에서 바이오가 기회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못 갔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실적도 등반이 되는 이쪽으로는 괜찮다. 다만 고점에서 흔들렸던 종목들은 이슈 소화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까지 봤고요. 시장을 대변했던 종목들 특징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기대감이 총선 앞두고 다시 커지나? 라는 기대감 자동차 쪽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60일선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저력을 현대차는 테스트 국면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막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총선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실적 시즌 앞두고 탄탄한 기대감?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그 해석보다는 지금 이제 그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아는 주식이다라고 본다라면
이건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위에 지금 현대기아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밸류업 때문에 산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주변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똑같이 기아 같은 경우 60일 이동 평균선에 지금 오늘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닿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 20일 현대차 같은 경우 20일 이동 평균선 네. 부딪히고 밀리잖아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가까이 급락했다가 3일 반등 주고 오늘 윗꼬리를 또 달기 시작했어요. 예.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는 아직까지 반등이라고 나타나긴 좀 어렵겠죠. 오늘 한번 머리를 들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차트라면 어떻게 보면 하락 구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락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밸류업으로 보기에는 제가 밸류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사이에 10kg 못 빼시잖아요. 1년, 2년 걸려야 10kg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이라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결국 배당을 주던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연 단위의 어떤 이벤트이지 당장 지금 이것이 주가가 20%, 30% 올라가야 될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 대신 밸류업이 된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가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라. 그리고 밸류업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은 지난번 밸류업 때문에 외국인 수입이 들어왔던 게 영국계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들은 지금 우리랑 매매하는 파생이랑 연계해서 매매하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랑 좀 성격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포트폴리오 100개 중에 한두 개 모아가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밸류업을 해서 한 종목에 몰빵해서 20%, 30% 수익을 보겠다? 이거는 오히려 투자 방법에 맞지 않을까? 밸류업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체력을 위해서 우리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합니다만 지금 당장 내가 20%, 30% 수익을 내겠다라고 할 때는 조금 결이 안 맞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죠. 네. 기업이 이익을 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뭐 다시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오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맞물리면서 보게 된다라면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지는 말자. 하지만 항상 내 포트폴리오 중에 1, 20% 정도는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차분히 보자. 일단 뭐 이번 주면 좀 내일 모레면 방향성이 다시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이후에 그리고 현대차는 그러니까 하단 최근에 이탈됐던 그러니까 한 20만 원 초반에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갇혀져 있는 분위기 안에서는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차트가 20만 원 이하에서 26만 원까지 솟았잖아요. 그쵸? 급등했다가 네. 그게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25만 원대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게 공을 던졌는데 공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공이 올라가다 딱 멈추다가 옆으로 행동하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았었는데 쑥 밀리게 된다라면 네, 네. 이게 일단 우리 지지 저항을 보게 되면 25만 원대가 25만 원이 지지선이었다면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선에 정확히 보면 박스를 그리면 24만 원이거든요. 오늘 24만 원 밑에서 꺾여요. 그러면 지지가 하향 돌파되면 네. 저항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현대차 차트를 저걸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차트를 볼 때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현대차 차트라고 보지 마세요. 이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차트냐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거래량이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요거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자동차 쪽 자세히 좀 차트를 봐서 알아봤고요. 오늘 자동차 쪽이 좋아서 지수가 그나마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게 또 금 가격의 최고가 움직임이고요. 이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면 오전부터 강했던 엘컴텍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시점 이번 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펼쳐지면 안 될 텐데 라는 우려 속에 유가 상승 그리고 금값 상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헤지 투자 차원에서 엘컴텍에 대한 투자도 유효한지 상승분은 거의 반납하면서 오후에는 고점 돌파가 안 나오기는 하거든요. 김 대표님 어떤가요? 저는 이게 엘컴텍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의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는 것이 사실 이제 금값에 대한 조명은 이제 지난 2월 29일, 그러니까 2월 마지막 날부터 해서 계속 금값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 차트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금 관련 ETF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상당한 탄력을 받았던 것이 지난 3월 1일부터 해서
해서 거의 뭐 15% 이상 이제 상승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값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연초 대비해서 1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연초 대비 11%도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한 건 3월 이후였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은, 만일 금과 관련된 게 부각이 됐다 그럼 엘컴텍도 3월 이상부터 갔어야 되죠. 근데 왜 엘컴텍이 그거를 안 갔느냐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예. 자, 일단 엘컴텍이 실질적으로 주요 영위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뭘까요? 일단 핸드폰 부품, 휴대폰 부품하고 그다음에 LCD 쪽 이쪽 기타 전자 부품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 HBM을 비롯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 실적들이 좋아질 거다, 반도체 실적 좋아질 거다 얘기가 나왔지, 모바일 실적이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말은 스마트폰 판매가 만약에 부진하거나 혹은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패널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엘컴텍이 가질 만한 상승 탄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엘컴텍의 사실 이제 거래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하루에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1,6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슈가 아무리 금광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몰린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음 날 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리고 엘컴텍 하면은 왜 계속 금관련주 얘기가 되느냐, 이걸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금광 투자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금광이 어디 있는 금광이냐, 몽골에 있는 자회사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AGM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 AGM 마이닝은 사실 역사가 좀 오래됐고, 또 엘컴텍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다가 이제 와서 조금 기대주 받는 느낌이다라는 모습인데,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이 엘컴텍 같은 경우도 2011년도인가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각 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실제로 매각 대금이 다 지불이 안 된 바람에 그냥 이거 중도 매각 포기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던 게 지금까지 지금 회자가 돼서 나온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엘컴텍의 매출에서 금이 포함되느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금광에서 채굴하는 제품들은 전부 자회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급처에 불과한 거지, 이게 어떤 이제 회사 주가 가치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GM 마이닝이 매각이 성공적으로 됐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금광 가치가 6천억짜리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86억 정도의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이건 좀 어디까지나 어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렇게 지금 최근에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내가 종목을 잡는다. 그러면 뭐 최근에 정유주들이 너무 급등해서 어렵다면은 방산주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경기 정상화 예상된다면은 불이 관련된 종목들을 잡으셔야겠죠. 그럼 뭐 대표적인 뭐 고려아연과 같이 이런 닥터코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해지 차원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구리 관련주로 움직임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푸른 시선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최양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